we're living in. Let me tell ya. And it's a world that man can eat at all.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7일 화요일 JBS 시사인 시대의 이아람입니다. JBS 시사인 시대는 여러분이 평소에 들어는 보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시사 문제나 시사 용어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사인 시대에서는 대기업과 갑을 관계로 피해를 받고 있는 대리점주들에 관한 이야기와 문화방송 김종국 신임 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폭행 대처 실정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And I just can't see that half of us immersed in sin is all we have to give these futures made of. 대기업 본사의 30대 직원이 50대 대리점 점주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소리를 섞어가며 물건을 더 받으라고 강요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지난 주말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회사 측은 녹음 파일이 공개된 다음 날 그 직원을 해고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 성명을 발표했지만 분노한 소비자들 사이에 이 회사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녹음 파일을 공개한 대리점주들은 대리점에서 본사에 올리는 전산 주문서를 본사 직원들이 조작해 발주하지도 않은 물품을 강제로 떠맡겼다며 본사 관계자 10여 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대리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때마다 명절 떡값, 본사 직원 퇴직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했다고도 말했죠. 검찰은 이 회사 사무실에서 회계장부, 이메일, 내부 보고서를 압수해 조사 중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리점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도급 업체들도 권력을 휘두르는 대기업 본사와 갑을 사슬에 묶여 힘겹게 숨을 쉬고 있어요. 대기업이 대리점 수탈을 계속하면 대리점들은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고 대리점들이 쓰러지면 결국 대기업 본사도 존립을 위협받게 되겠죠. 그보다는 회사가 내건 목표를 달성하는 점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더 나을 텐데 말이에요. 정부 당국이 지금 있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업법 같은 법을 제대로 시행하기만 해도 대리점들을 괴롭히는 대기업 횡포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의 횡포에 대해 기껏 시정 권고나 내리면서 어물쩍 넘어가니까 본사가 대리점의 목을 조이는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이쯤에서 노래 듣고 다른 소식 전해드릴게요. 바닐라 어쿠스틱이 부릅니다. 잿꽃. 지난 5월 1일에는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사회를 열어 김종국 대전문화방송 사장을 차기 문화방송 사장에 선임했죠. 김종국 신임 사장은 최종 후보군에 오른 4명 가운데 안광한 부사장과 함께 친 김재철 전 사장 계열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 한마디로 김 전 사장을 내몬 박문진이 다시 김재철 체제의 연장을 택한 셈이라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방송은 김 전 사장 체제 아래서 정권 편향의 보도와 편성으로 공정성과 신뢰도가 방송 3사 중 최하위로 떨어진 바 있죠. 김 전 사장이 취임한 2010년에 18% 정도였던 신뢰도가 2년 만에 6%로 주저앉은 사실이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은 공정성 회복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을 해고와 중징계, 부당정보 등으로 방송 현장에서 축출하고 그 빈자리를 새 인력으로 채웠었죠. 이로 인해 문화방송 조직은 한 지붕 두 가족이란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분열됐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장 선임 과정이 김재철 체제에 대한 반성이 돼야 한다는 건 문화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당연한 공감대였고요. 그러나 박문진이 진주마산 문화방송을 통합하고 그 과정에서 노조원을 해고하는 등 김재철 체제 유지에 앞장섰던 사람을 신임 사장으로 뽑은 것은 공영방송의 핵심인 공정성을 유린한 김 전 사장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김재철이란 평가를 받는 김 신임 사장의 앞날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쯤에서 노래 2곡 띄워드릴게요.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에피톤 프로젝트의 그대는 어디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시사 이야기는 바로 전자발찌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성폭행 전과가 있는 남성이 전자발찌를 잔 상태에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경찰이 전자발찌 부착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비난의 목소리가 아주 거센데요. 사건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지난 3일 새벽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출장을 나간 여성 마사지사가 손님 집에 들어간 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신고였죠. 그러나 경찰관들은 현장에 진입하지 않은 채 1시간 동안 밖에서 서성거렸고 그러는 사이 여성은 남성에게 현금을 빼앗기고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여성이 밖으로 나온 후에야 범인을 검거했고요.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성폭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인질극 가능성도 우려해 강제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문제는 범인이 이미 2차례의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중점관리 대상자라는 점입니다. 출동 경찰관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여성이 나오기만 기다리며 현장 주변을 맴돌고 있지는 않았겠죠.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범인의 전자발찌 부착 정보 등을 해당 경찰서에 통보한 것은 열흘 전이었다고 해요. 그 사실이 관할 파출소에도 전달됐지만 출동 경찰관들은 범인을 체포한 다음에야 중점관리 대상임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관들 사이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4월 이 사건 현장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20대 여성이 경찰의 늑장 대처 속에 오원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같은 해 8월 서울에서는 30대 주부가 전자발찌를 찬 서진환에게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었고요. 경찰은 가택 강제 진입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전자발찌 부착자 정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었죠. 이번 사건은 일련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성폭행은 중대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탓이겠지요. 말로만 세우는 대책이 아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대책이 그리고 의식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곡으로 한희정의 잔혹한 여행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JBS 시사인시대 지금까지 기술의 김재원, 제작 진행의 이아람이었습니다.